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2회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대한 그 설명이래요. 다음 설명에서 가로 1,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.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. 자, 우리 땡땡박스 그 테스트는 그러고 나왔고요. 동그라미 2번도 땡땡박스 테스트는 그러고 나왔어요. 그러면 땡땡박스로 시작하는 그 테스트가 우리 이제 화이트박스, 블랙박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그거에 대한 그 문제예요. 자, 우리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그 특정 기능을 이제 알기 위해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거 그걸 이제 입증하는 그 테스트래요. 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딱 봐도 정답이 바로 나와야죠. 그리고 얘는 기능 테스트라고도 한대요. 얘는 사용자 이제 요구사항 그 명세서를 보면서 테스트를 하며 주로 구현된 그 기능을 이제 테스트한다.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블랙이고요. 동그라미 2번은 땡땡박스 테스트는 모듈의 원식 코드를 모두 다 이제 오픈을 시킨대요. 오픈시킨 그 상태에서 원식 코드의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싹 다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그 방법이래요.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.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정답은 블랙이고요. 동그라미 2번의 정답은 화이트입니다.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블랙박스가 뭔지 화이트박스가 뭔지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.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죠. 자, 그러면 화이트박스, 블랙박스 요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. 자,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이제 분류를 했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적 테스트, 동적 테스트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. 그때 이제 우리 동적 테스트라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오류를 찾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우리가 동적 테스트라고 했습니다. 그 동적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자, 그때 나온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, 블랙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. 이 화이트박스가 됐든 블랙박스가 됐든 둘 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오류를 찾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. 자, 우리 화이트박스, 제가 앞에서 화이트박스를 설명을 할 때 얘는 이제 투명한 상자다. 그렇게 이제 기억하라고 했어요.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라는 거는 우리 원시 코드 있죠. 우리 개발자가 이제 원시 코드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이제 할 거예요. 그때 이제 그 원시 코드를 전부 다 오픈을 시켜요. 그 시킨 상태에서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그런 모든 경로를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모든 경로를 전부 다 테스트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쓰고 있는 거 보세요. 카카오톡이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웹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죠. 게임하는 프로그램, 뭐 엑셀 프로그램, 한글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우리는 원시 코드를 볼 수 있어요, 없어? 없어요. 원시 코드는 못 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화이트박스는 원시 코드를 다 볼 수 있다고요. 그렇게 이제 원시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그 원시 코드에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전부 다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더라. 그래서 얘는 원시 코드를 다 오픈시켜 놨기 때문에 해당 모듈 안에 그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원시 코드를 쭉 작성을 했을 때 그 원시 코드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싹 다 실행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합니다.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어 구조 검사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기초 경로 검사라는 거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인 그런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보고 우리가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해요. 그래서 얘는 논리적인 그런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기법이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라는 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제 조건을 집어넣고도 yes일 때 일로 가라, no일 때 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겠죠. 그리고 루프다 그러면 루프는 이제 반복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.
그런 프로그램들 안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검사하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조건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프로그램 모듈 내에 들어있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조건, 그 조건, yes면 이쪽으로 가고 no면 이쪽으로 가라. 그런 논리적인 조건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루프 검사다 그러면 얘는 반복 구조예요. 반복 구조. 반복 구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, 데이터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값들을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집어넣겠죠. 그때 이제 변수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, 그리고 변수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,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보고 우리가 데이터 흐름 검사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이요. 검증 기준에는 우리 문장이 있고, 분기가 있고, 조건이 있고, 분기 조건이 있고,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문장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, 분기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보게 되면 조건문들이 있겠죠. 그 모든 조건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문들이 있죠. 그 조건문에 대해서 그 조건이 이제 true일 때가 있고 false일 때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조건이다. 얘는 이제 소스 코드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문과 각 조건문에 포함된 개별적인 그런 조건식, 그 결과가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이런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분기 조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검증 기준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.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요. 블랙박스라는 거는 우리 불투명한 상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프로그램 겉모습은 보이지만 안에 소스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 원시 코드가 보여요, 안 보여? 안 보여요. 안 보여. 그 안 보이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예요. 아까 앞에서 우리 화이트박스는 소스 코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블랙박스는 그게 안 보이는 거. 그래서 블랙박스는 그런 코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각 기능들이 완전히 작동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입증하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고, 이 블랙박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기능 테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런 기능이 되냐 안 되냐 테스트하는 거.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이제 구현된 그런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 좀 보자고요. 자,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이제 동치 분할 검사요. 동치 분할 검사는 뭘 얘기하냐?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입력 조건에 타당한 그 입력 자료,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입력 자료. 그럼 타당하다. 그 얘기는 정상적인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, 타당하지 않은 그 입력 자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 개수를 이제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. 그 개수를 균등하게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정해요. 그 입력 자료에 맞는 그 결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기법을 보고 우리가 동치 분할 검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동치 분할 검사를 다른 말로 동등 분할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값 분석이요. 우리 입력 조건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중간값보다는 경계값에서 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.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력값을 경계값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는 그런 검사 기법을 보고 우리가 경계값 분석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는 게 있어요. 얘는 이제 입력 데이터 간에 그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관계, 그리고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상황,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해요. 분석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그런 검사 기법을 보고 우리가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예측 검사라는 게 있는데, 오류 예측이요. 예측하는 거예요. 얘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됐든 아니면 확인자의 감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오류 예측 검사라고 합니다.
그 다음에 이제 비교 검사라고 있는데 이 비교 검사라는 거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러 버전의 그 프로그램에다가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전부 다 입력을 해요. 입력을 해서 그때 이제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기법. 그걸 보고 우리가 비교 검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.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리고 화이트박스가 뭔지 블랙박스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차이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. 블랙박스는 이제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박스는 논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하더라. 그래서 화이트박스하고 블랙박스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. 자주 나오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